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소방행정법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총평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문제도 많이 해설도 해봤고 학생들 앞에서 얘기도 많이 한 쟁점이에요. 이 쟁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 강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너무 애매한 출제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도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고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느낄 수 있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행정법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행정법에서 고득점 맞게끔 출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랬느냐?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헌법적 쟁점을 많이 출제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쟁점, 즉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행정법 총론에서 얘기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고 헌법재판소도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정도로 출제한 게 아니라 완전히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근거해서 출제하지 않나? 아니면 헌법 소원의 요건에 대해서 정면으로 출제했습니다. 아니, 헌법 소원의 요건을 왜 정면으로 출제합니까? 이 행정법 시험에서. 그럴 거면은 차라리 소방 행정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소방 헌법 이렇게 해버리는 게 오히려 좀 맞겠다 싶을 정도의 출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법 판례도요, 애매한 판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다가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느낌도 들으셨을 거냐면 생각보다 쉬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 조문은 너무 쉽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기본기도 너무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조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결할 만했었고, 기본기도 너무 쉽게 출제됐는데 애매한 지문을 얼마나 소거법을 가지고 잘 풀 수 있었느냐, 그리고 행정법 쟁점 말고도 헌법적 쟁점을 가지고도, 헌법적 관점을 가지고도 얼마나 생각을 해봤느냐, 이렇게 출제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출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자, 이번 시험이 어땠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애매한 시험이었다. 그렇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는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과거 소방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너무 지역적인 조문이 많이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행정기본법, 절차법,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런 규정들이 상당히 일반적이고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규정들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맞출 수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본 판례하고 쟁점이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거였죠. 애매한 판례 문제. 최신 판례도 꽤나 출제가 됐죠. 그리고 헌법 최신 판례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조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거고, 기본기, 판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볼까 좀 생각 좀 해봅시다. 그죠? 자, 그래서 조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조문 문제는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조문 문제 2개를 갖고 왔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행정에 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완전 반대로 쓰고 있죠. 그렇죠. 행정기본법을 먼저 따르는 것이고 행정기본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민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처분이라든지 혹은 법령의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민법을 적용한다. 이건 아주 기본기입니다. 여기서 나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출제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저를 처음 보는 수험생들 같으면은 저런 말을 진짜 했을까라고 하겠지만은 이건 수강생들이 증인들입니다. 전 이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존에는 자기한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지만 행위요건적 신고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행위요건적 신고에 대한 규정이 들어왔고, 그쵸? 그래서 행위요건적 신고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 행정기본법이 규정하고 있고,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그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행정기본법상 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그쵸.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그쵸. 이거는 꼭 좀 정리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정도의 지문은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이거 이상한 출제인데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기초쟁점 문제도 상당히 많았어요. 자, 7번 같은 경우에도 정답 위주로 보시면 자, 3번인데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 고시가 있으면 총회 결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 유무 다투는 확인 우수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허용되지 않는다죠. 왜? 조합이 만든 관리처분 계획이 있고 이에 대해서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결과물이 있다? 조합이 만든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셔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건 기본기입니다. 여기서 틀렸을 수험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보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난 저거 틀렸는데. 하지만 지금은 방향성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합격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3번. 여러분 이건 엄청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헌법 지문이고요. 1, 2, 3번은 행정법 지문이긴 한데 기존에 우리가 접근하던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공부를 했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세 가지가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있다. 그렇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요. 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수요기관이라는 표현이 쓰고 있는데 수요기관이 지금 조달청한테 어떤 물품을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관들 얘네들을 수요기관이라고 합니다. 조달청이 A라는 업체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안을 했을 때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는요. 기타 공공기관이 의뢰를 했는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의뢰했는지 이렇게 나누는 게 행정법 지문입니다. 일반적인 행정법 지문이고 우리가 행정법에서 익히 봤었던 관점인데 그걸 출제하지 않았어요. 뭘 출제했냐면 일단 조달청과 A가 체결하는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은 맞죠. 사법상 계약이니까 사법상 원칙이 적용되는 건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청 조달 계약에는 왜냐하면 이 지금 조달청이 하는 계약이니까 국가계약법 적용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1번 지문과 2번 지문은 연관 지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3번은요. 자, 여기선 조금 어려운데 국가계약법에서는요. 조달청이 이렇게 의뢰를 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이 이렇게 계약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상 처분의 근거 규정을 막바로 우리가 도입할 수는 없고 이걸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서 처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공공기관은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막바로 그냥 국가계약법상 근거 규정이 있으니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가시면 틀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전 단계가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인데 너무 어렵다는 거야 이게. 이 정도 출제했으면 좋아요. 기타 공공기관이 조달청한테 의뢰했고 조달청이 처분을 했을 때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했을 때 그것이 처분이 되겠는가? 그럼 아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는 공부 많이 하잖아. 근데 이거는 익숙하지 않았고 게다가 이거는 완벽한 헌법 지문입니다. 사실은.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행정법적 관점을 공부하더라도 사법관계는 기본적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속어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깨름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이거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매한 지문을 그럼 선생님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헌법적 관점에서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행정법하고 헌법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직은 반드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헌법적 관점으로서도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선생님, 그럼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특강 같은 걸 해가지고라도. 근데 특강이 이렇게 많은 횟수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좀 어려운데 요거 8번에 4번 지문. 나 이거 아마 수험생들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했을 거예요. 이거 헌법 소원의 요건입니다. 자, 보세요. 자, 과세 처분이 있었습니다. 혹은 여기서는 부담금 부과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부담금을 해볼게요. 부담금 부과 처분의 근거 법이 있고 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겠지. 그런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틴 거야. 그러니까 독촉하고 압류했겠지. 그런데 이 부담금 부과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으로 선언됐대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요, 후속 집행 절차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처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건 심지어 뒤에 또 기출이 됐죠. 소방직에서. 요 얘기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압류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없어요. 왜 없냐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위헌인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 있어서 하자는요, 취소 사유 하자밖에 없기 때문에 하자 승계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부담금 부과와 나누시고 도감매청 사이에는 동일한 법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하자가 취소 사유 하자가 있더라도 이거 하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취소 사유 하자를 끌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소송으로서 다툴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소원 못 가요. 근데 이것도 헌법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럼 선생님, 이것도 헌법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자, 이렇게 겹치는 쟁점이 있습니다. 뭐 권력적 사실행위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위헌 결정의 효력이라든지 이렇게 겹치는 쟁점에서만 우리가 신경을 좀 열심히 써주자. 그런 지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이.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출제한 거 보니까 그 최근 3개년 판례를 쫙 깔아놓고 출제한 것 마냥 최근 판례의 쟁점에서 좀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좀 알 수 있을까? 아, 최신 판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헌법 쟁점을 좀 끌어내고 그 헌법 쟁점이 출제가 된 거구나. 그럼 그 대비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건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전문가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좀 숙달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완전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법적 의미가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압류는 압류 해제 신청을 한 다음에 이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겁니다. 이렇게 다투는 거지. 그렇죠? 그건 가능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봤던 지문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맞춘 학생들도 조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어땠냐면 소거법으로 좀 잘 찍은 사람은 고득점 나왔을 거예요. 아, 근데 좀 억울하지. 잘 찍으면은 고득점, 못 찍으면은 저득점? 아, 이건 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출제가 좀 너무 애매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헌법 지문을 싹 껴놓고서는 이거 알아 몰라 이렇게 출제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3번도 좀 많이 물어보던데 3번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폐업은 행정처분인데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서 행정처분은 맞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의 이익 쟁점으로 푸셨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항상 행정법 교과서에는요. 보통 소의 이익 파트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분이다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있던 판례도 약간 꼬아서 출제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렵지. 그렇죠? 자, 요거 완전 생소한 지문이죠? 뭔 소리야? 그렇죠? 자,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아주 여러 번 52차례나 감사를 한 다음에 감사한 다음에 행정 처분했으면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면 될 뿐이지만 감사만 있었고 처분이 없기 때문에 이 감사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봐서 다툴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세부적이란 말이야, 세상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고, 그리고 2번, 이게 뭐예요? 이거는 헌법이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행정법에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권력을 다툴 때 1순위가 뭐예요? 항고소송이지. 항고소송 대상되지 않을 때 어떤 소송 가는 거지? 헌법소원 가는 거죠.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헌법소원의 보충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니, 항고소송 대상 일단 되는데 소의 이익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넘어오는 거잖아. 그럼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지. 권력적 사실행위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럼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때요, 여러분? 이건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 아니고요, 헌법소원 대상도 아닌데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있을 때 그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적으로 출제를 할 거면 이렇게 출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출제한 거냐면 헌법재판소가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이거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소원 대상되는 경우 있지. 네, 있습니다. 그런데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 안 되지. 근데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거 원칙과 예외를 좀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 이렇게 판시한 판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데 헌법적으로는 사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자. 헌법재판소가 권력적 사실행위는 일단 대상성이 인정해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상성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이거는 원래 아닌데 원래 XX잖아.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O, 때로는 O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서 O인데 때로는 O.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OX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헌법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저는 이런 출제가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거면 이거는 헌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맞는 지문이거든. 헌법 이렇게 말했으면 완전 맞는 지문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아쉬웠고, 그렇죠? 이것도 충분히 좀 헷갈릴 수 있었는데 이건 속어법으로 많이들 맞췄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 내가 판례 이런 판례 봤던가? 라고 하는 거. 이 사행행위 규제. 그렇죠? 이거는 개별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이 판례를 아는가 모르느냐로 이제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가 좌우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속어법. 그러니까 속어법을 잘해야 돼요. 군무원 시험하고요, 소방직은요, 속어법 잘하셔야 됩니다. 그쵸? 이거 생소한 거 맞아요. 그쵸? 자, 손실보상. 이것도 완전 최신 판례죠. 그쵸? 그런데 적법한 직무집행이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것이지, 뭐 적법하면서 위법하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외적인 판시가 있긴 있는데 그 예외적인 판시를 물어볼 때는 그 특정 판시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적법한 국가작용이면 적법한 국가작용이고 위법하면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적법하기 때문에 손실보상 쪽으로 빼는 건데 이것도 최신 판례 문제인데 4번 지문이 조금 같이 애매했다고 보는 수험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이제 그 중간에 나온 지문은 굳이 쓰진 않았는데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지문 맞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좀 애매했고, 자, 이거 최신 판례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본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최신 판례는 보통 정리하고 들어가셨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애매했는데 여기서 속어법으로 잘해서 2개 건져가지고 88점 나왔으면 잘 본 거고요.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았어. 그래서 그 애매한 지문 중에서 한 3개까지 선방을 했어. 그럼 2개만 틀린 거잖아요. 그럼 엄청 고득점이에요. 92점. 그런데 이런 시험이 돼버렸다니까. 속어법으로 운이 좋게 잘 속어했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풀었다고 보기보다는 속어법으로 이거는 요거 찍어야지, 이렇게 지금 약간의 운 때문에 좌지우지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 이제 공부 방법. 조문은 확실하게 정리하셔야죠, 당연히. 이건 너무 기본기잖아. 그리고 기본기는 엄청 확고해야 됩니다.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문제들 이외에는요, 싹 다 흔들리지 않고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헌법적 접근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법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헌법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됐고, 그리고 속어법 풀이를 좀 잘하셔야 된다. 좀 과감하게 푸셔야 된다. 앞으로도 5문제 정도는 애매하게 출제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개 이상은 건지자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92점 이상 한번 도전해 보자. 이렇게 가신다면 적어도 행정법에서는 고득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해설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좀 편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깔끔하게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험에 적응해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그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화이팅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